아니 저희가 위기탈출 MC가 됐는데 네. 그 이후에 혹시 생활에서나 여러 가지 좀 달라진 점 혹시 없어요? 저는 뭐 예전부터 사진 한번 지금 이걸 많이 했거든요. 예, 많이 했죠. 요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넘버원. 우린 넘버원이다. 그럼요. 당신도 넘버원이 될 수 있다. 예. 하나, 둘, 셋. 저희 방송을 보시고 감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정말 많이 예. 배웠어요. 저희가 사실 이걸 하면서 늘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진짜 큰 보람 느끼거든요, 사실. 저도 이 방송이 나간 뒤로 예.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시는 분을 봤어요. 저 그랬어요. 이제 저 그래요. 예. 연일 뉴스에서 전해지는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 만약 그 무고한 희생양이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범죄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경기지방경찰청과 함께하는 위기탈출 넘버원,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총정리.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지난 7주에 걸쳐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날로 잔혹해지는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모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습. 먼저 여성들의 경우 납치와 성범죄에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인구직을 통한 신종수법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낯선 사람은 물론 아는 사람까지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거리에서 몰래카메라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하고 밤길을 홀로 걸을 땐 귀에 이어폰을 꽂지 말아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겠죠. 또한 자동차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확실하게 지키고 사고 후 처리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각별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가족 외에는 다 낯선 사람이니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실제 상황처럼 자주 연습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범인과 대치하게 된 상황이라면 범인을 절대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위급 상황에서는 목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한 자세로 범인의 요구에 따르며 위기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이런 흉악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범인들의 어린 시절 환경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흉악범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불우한 가정 환경. 범인들은 대부분 폭력가정 혹은 결손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홀로 방치됐던 경우가 많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짓눌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냉대와 따돌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이어져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사회에 잘 섞이지 못하고 소통할 사람 없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늘어가는 것이 특징. 세 번째 공통점은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감정 조절은 어린 시절 부모의 지지와 올바른 학교 생활을 통해 완성되는데 범인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해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충동 조절 장애라고도 하는데 심한 경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 실제로 2010년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범인인 김길태의 경우 어린 시절 새아버지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로 인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끔찍한 범죄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무려 20명 이상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역시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주와 외도,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자신을 천대하는 어머니 밑에서 보살핌 없이 자라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일찌감치 소외됐던 유영철은 결국 세상에 대한 반감으로 청소년기부터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고 경악을 금치 못할 때의 연쇄살인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흉악범죄의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